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 오후 10시 21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HLB 상당 부분 오랜 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쵸? 자, 뭐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주가는 오를 겁니다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 당시에도 이 뭐랄까요? FDA에 대한 결과물을 기다리자라는 의견보다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도와드렸었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주제를 좀 넓게 잡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클래스 1, 클래스 2, FDA 임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야기만 쫓아다니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누구죠? FDA에게. 클래스 1도 어차피 2달짜리의 결과물이고 클래스 2도 6개월짜리예요. 결국은 된다라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논할 시간에 무엇을 해야죠?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부분에서도 파이널 리뷰가 나왔을 때도 아니다. 이날의 파이널 리뷰 일정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뭐 때문이었죠? 환경이었죠.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도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벤트는 한번 그냥 피하고 가자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급락 사건 나오고 한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보시죠 라고 하면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방식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과거 이야기는 조금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분명한 사실은 매번 말씀드린 대로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죠. 그 수급들 초거대 세력들은 실제로 뭐 작전 세력이 아니고 시장의 어떤 맞아요. 환경에 대한 변화를 쫓아서 이 HLB라는 종목을 진입도 하고 이탈도 하고 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될 게 아닌가요? 자, 제가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는 이 뿌듯함을 가질 수 있을 때 저는 정말 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어제 올랐던 이유, 오늘 올랐던 이유, 그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부분, 그죠?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 이 영상 최근 거 한번 보고요. 그 뒤로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뒤로. 왜? 이제 우리는 어차피 2달짜리든 6개월짜리든 간에 결국은 결과물을 기다려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과물 나오면 점으로 오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그러던가요? 제가 분명히 이때 시초가에 한번 덜고 가도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어떤 가격이라는 부분에 내려오게 되면 분명히 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나요?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도 역시나. 그쵸? 자, 어렵지 아니합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게 되면 이렇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였어? 나는 HLB 지금 손실 중에 있지만 어? 걱정 없는데? 왜? 나는 증명하는 투자자가 아니고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쉬운 이런 정답지를 가지고 우리가 풀이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일단은 요 부분에서 주가 올랐을 때와 그리고 이때 아예 오르기 전에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뭐지?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맞아. 이 양반이 여기서 말했어. 그래. 여기서도 말했고. 그래. 똑같은 이슈야. 이 이야기를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88,800원. 어제, 이 올랐을 때, 오르는 이유와 오늘까지 오르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렸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점을 분명히, 이제,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도와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따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과 하락. 항상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움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재성 이슈가 나왔나요? 아시죠? 어떤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수장이 죽었죠? 지금 내일 어떤 발표가 이어지죠? 네,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인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미국에서 결정이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에. 근데 9월에 금리 인하론이 부각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당시 조금은 비슷해 있는 부분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긴밀하게 내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부분이 부각되게 되면 단기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가 좋아지죠? 경제적으로 쉽게 말해 볼게요. 금리라는 부분이 어때요? 바이오 종목은 이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권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금리를 섣불리 올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어주는 멘트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 저는 FDA 임상 3상 통과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을 원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FDA로 공을 넘겨야 되죠. 이때도 뭐라고 합니까? 어제. 분명히 주가가 오른 이유는 금리적인 영향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 양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항상 이 규칙에 의해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변화를 분명히 봤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실 접근하기 쉬운 건 차트죠. 차트 설명이죠. 그리고 연기금 누가 샀다. 이걸 더 쉽게 보잖아요. 왜? 그게 편하거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허수의 거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관이 샀다는데 다음날 급락 나오고 기관이 사서 많이 올랐을 때 샀더니 급락 나오고 아닌가요? 기관이 샀다고 해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져버리고 항상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 이슈가 장중에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당겼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HLB 첫 번째 특별한 사실이 나왔다? 아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엇인가? 하마스 수장이 살해당하면서 야, 이 부분 전쟁 논란이 있게 되면 이건 분명히 어떻게 된다? 맞아요.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 입장에선 금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9월 인하설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멘트를 했죠. 실제로. 정확했죠. 자, 그러면 최근 거부터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좀 특이한 이슈를 말씀드릴 텐데 HLB는요. 하나의 기업을 분명히 인수를 할 겁니다. 예, 요 후보군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 중인 분들 오늘 영상 들으시면 야, 주식 투자 이런 게 쉬운 거였나? 나 분명 이제부터는 주식 투자 수익을 내는 활동 100% 자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간단히 볼게요. 어디냐면 요 날짜였을 거예요. 새벽에 자, 주가는 분명 또 오를 것이다. 어제는 업데이트 했던 내용이고 라이브를 진행했던 영상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77,700원일 때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각이 오전 8시 30분입니다. 라이브 오늘 좀 진행을 할 텐데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이게 7월 30일 8시 31분에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이죠. 화요일입니다. 자, 일단 HLB 주가가 보게 되면 요 부분에서 어떻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 감렐리주맙, 리보세나빕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에 성공에 대한 여부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틀 후면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요?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구간인 77,700원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대감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전환사채 이야기,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카멜레리주맙과 리보세나빕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FDA로 공을 넘깁시다.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차트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부분 30일 새벽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했던 말은 딱 하나요.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왜?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 한국의 연준 의장 같은 사람이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확실시할 것이다. 근데 어제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렸죠. 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건까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 조금 더 강한 호조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 정확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분 봐라. 다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의 영상을 보니 FDA 통과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이것 봐라.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작전 세력이 아니라고 했죠. 누구죠? 큰 돈을 다는 그들. 그쵸? 펀드 매니저 그리고 뭐 외국계 투자자 항상 그들은 어떻게 한다? 환경의 변화를 쫓아서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한다 했죠. 자, 우리는 이제 환경의 변화. 그러면 아니 타짱 교수님, 오 이건 알겠는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입니다. 환경에 대한 변화의 부러짐. 이때는요, 금리를 무엇이죠? 금리를 인하하겠다 했다가 더 이상 없어.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냈어요. 왜 합리적인 근거를 이야기해드렸냐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같이 비교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주가의 하락은 둘 다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했죠. 왜? 이때 3월 26일 날 최고봉을 찍죠. 그리고 이 부분이죠. 4월 5일 날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내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오르는 시기와 빠지는 시기가 똑같을 거예요. 3월 26일, 4월 5일. 이때 제가 금리적인 환경을 말씀드리면서 이때는 금리로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항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채널을 통해서 이때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죠? 자,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 HLB 생명과학과 알테오젠까지 같이 오를 겁니다라는 영상이에요. 이게 바이오 업종의 9천조 하락 주범은 바로 금리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오릅니다. 신호 나왔어요. 이렇게 했던 영상인데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요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때 시장 분위기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결국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때 똑같이 지질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MDF 환율이에요. 이것도 금리입니다. 자, 5원 하락 출발 예상한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뭐랄까요? 좋은 환경이 되고 있죠. 왜 걔네들이 대체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원하고 실적 발표도 뚜렷하게 좋게 나왔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일러드려야만 꼭 아시더라고요. 자, 이때 역시나 금리 이야기를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실제로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항상 이벤트에는 맞서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이때도 사실 어떠한 결과물을 낼 거예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맞서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접근하고 기다렸다가 때릴 수 있습니다. 기회를 항상 준다는 거예요. 점으로 날아갈 것 같은 주식들도 실제로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아, 하루만 늦게 살 거야. 오늘 꽉 찬 양봉에 끝날 것 같은 주식을 샀더니 다음날 갭으로 하락. 그게 왜 그럴까? 항상 쫓아가는 거를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자, 중요한 부분은 금리적인 환경만 잘 보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조금 더 확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합리적인 이야기,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금리 동결로 바뀌는 이때는 모든 바이오들이 오른다고. 재료가 좋은 건 더 빠른 속도로 오르죠.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칼렐리주맙과 리보세람 무조건 됐으면 좋겠어요. 가람 환자들을 위해서.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는 손실을 보지 말고 이왕이면 수익 구간에서 종목을 끌고 가면서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해피한 겁니까? 개인 채널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나름 공인입니다. 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때 급락 사건 나왔을 때는 정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금리라는 부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이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전환사채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드려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때 당시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오늘 쫓아갔으면 이때도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이때는 얼마? 600억의 전환사채. 얼마? 맞아요. 이때는요. 79,600원의 전환사채. 즉 돈을 빌려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걸 말해요. 이게 55,7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단 거예요. 이들은 이 밑으로 가면 일단 내년 3월 8일이라는 날짜에 주식으로 전환해야만 수익인데 일단은 기분 나쁠 것이다. 분명히 그들이 보유한 돈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했죠. 왜? 엄청난 힘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하한 가치는 다음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발행했었던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이때에 대한 가격 65,900 얼마 이것도 같이 쓸모가 있어서 제가 이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때 보게 되면 얼마죠? 65,800원까지 빠졌다가 시초가의 고점을 찍고 빠졌다가 들어올리면서 한 거죠. 이게 여기 전환사채 발행했던 가격이라는 거예요. 돈 입금되는 시기는 이때는 빨리 돈을 입금하라 라고 해요. 이때는 해놓고 나중에 입금해라. 환경이 좋을 때와 환경이 나쁠 때는 당연히 기간을 러프하게 잡는 거죠. 투자는요. 센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깊게는 하되 어느 구간 되면 러프하게 가야 돼요. 쉽게 대충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항상 근거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근거 있는 투자를 통하고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10번 중에 8번 수익을 내더라도 한 번에 다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신 경험 없으세요?
또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3, 40개의 종목들을 늘려놨더니 결국 두세 개의 종목으로는 팔고 빠진 건 두고 이러신 분들 없으세요? 주식 투자의 방식을 조금만 달리 봅시다. 자, 요 부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급락 사건 나왔을 때죠. 46,950원. 장중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웬만하면 라이브 들어오세요. 라이브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앞으로 전략도 여러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때로 돌아가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만일에 과거처럼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할 시기라고 한다면 이런 해법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때를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전환사채 그들은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만 긍정적인 이슈가 등장하면서 주가의 급등을 이끌었던 때고요. 지금은 이때와는 다르죠. 왜? 항서제약의 캄켈리주맙이라고 하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돼야만이, 그죠? 이게 모든 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에 대한 기회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여기까지 보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이때도 힘든 과정에서도 과거의 다이렉트로 원점으로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걸 우리 기회로 활용하자. 왜?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자, 주가를 부양할 것이다 라고 하죠. 분명히. 그죠? 왜? 전환사채도 어차피 돈이 들어오는 거고 주식으로 전환해야만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거고 돈 빌렸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는 순간 이 부채는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립니다. 를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자, 이때도 역시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힘, 전환사채에 들어왔던 정말 센 놈들이 있다.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평단가 미치니까. 그러면서 세력들의 이름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끊지 마시고 봅시다. 예셋, 그죠? 소룩스.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스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사항을 보여드려야겠네. 갑자기 또 이제 생뚱맞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면 HLB를 들어가 봅시다. 자, HLB 쭉 들어가 보게 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전환사채 발행하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특정인의 임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뭐 무조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자, 슬쩍 보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김복덕이라는 사람 나와 있죠. 90억 정도 투자했던 사람인데. 자, 그리고 JJSN 그죠? 보게 되면 역시나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세력. 그리고 소지섭이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소지섭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얼마의 가격에 얘네들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가? 79,670원에 발행을 하긴 했었지만 가격, 주가가 빠지게 되면 최소한의 55,000원 가격은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오, 그렇네요. 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46,900원 이 한가 쳤을 때도 야, 가격의 안전마진은 분명히 작용을 하는군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도 와, 이게 기회인가? 왜? JJSN, 김복덕, 소룩스의 전 대표 1대 14의 무상증자 한 주당 14주를 더 주는 사람이에요. 작전꾼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누구죠? 소지섭이 연예인이죠. 자,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이때와 이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된다? 똑같아.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때로는 금리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전환사채라는 그들 세력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야 돼. 왜? 그들도 물린다 이거야. 그러면 그들은 이미 알았다. 그들이 어떻게 진입하고 왜? 사채는 사채고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 누굽니까?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게 주제인데. 루, 이 기업의 전 대표예요. 김복덕이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자, 그냥 같이 봅시다, 여러분. 시간 좀 갖고. 김복덕 나와 있죠? 그죠? 전 대표예요. 본인 주식은 다 팝니다. 경영권 넘기면서. 이해되셨나요? 근데 1대 14의 무상증자예요. 근데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기업 아세요? HLB 그룹의 인수되기 이전에 노터스였어요. 1대 8의 무상증자. 뭐 느낌 안 오세요? 1대 8의 무상증자, 1대 14의 뭐 무상증자. 주가는 똑같죠. 이런 그룹을 하나 인수를 할 거라고요. 그 후보군에 있는 거를 제가 최근에 여의도 다니면서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끊지 마시고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활동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신 분들도 아니면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점 나왔을 때 주식 타짜 안 되고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정희 선배님들. 그러면 우리는 금리 변화가 바뀌었을 때도 잡아낼 수 있구나. 아니에요? 전환사채 가격. 그죠? 이제 이 가격은 변하기 시작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혹시나 자 최근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쵸? 자, 이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현재 구간대에서 7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임산 승인에 대한 부분보다 금리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해야 된다. 분명히 제롬 파월은 신호를 줄 겁니다.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렸죠. 그쵸? 한동안 여러분들 보내드리지 않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날까지 그죠? 클래스 1이든 2든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였죠. HLB. 시초가에 한번 매도하시고 만일 66,900원 아래로 깨지면 무조건 매수하자. 그리고 며칠 보유하도록 하시죠. 라고 해서 7월 3일에도 여러분들 분명히 도와드렸어요. 왜 그랬죠? 65,900원이라는 최근에 발행했던 그 전환사채 가격을 깬다고 한다면 러프하게 분명히 반등을 줄 거다. 그때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정확한 시나리오와 근거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항상 도와드렸잖아요. 그쵸? 이때는 어떻습니까? 5월 21일에도 전환사채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하한가 그 다음 날에도 자 시초가 매수하자. 이유 뭐였어요?
금리 부분상 매력적인 여건이 좋다. 재료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여건과 분위기다. 어때요? 자세한 걸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근거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차트? 사람이 만드는 건데? 수급?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 근데 환경은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차트를 만들어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 정확히 스트롱리 점상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한번 팔라고 했죠. 그리고 이 전환사치 가격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사자. 다 도와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뭔지 아세요? 원래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만이 손실을 완벽하게 0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시장의 분위기를 봐요. 산업의 사이클을 봐요. 업종의 분위기를 봐요. 그리고 HLB를 골라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완전 껌먹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빠지는 이유? 금리, 전환사채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 해 보셔야 되고요.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힘드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힘드신 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다 HLB 그룹은 하나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과 똑같은 사례를 만들 가능성이 커요. 큰 금액은 투자하지 마시되 한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더라도 충분히 잘하면 10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승부를 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다른 거 다 도와드릴 거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룩스의 김복덕이 분명히 여기 들어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놈들이라서 주가를 상승해야 될 때, 그 환경이 다졌을 때 들어올 텐데 이럴 때마다 제가 타점은 여러분들께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이때처럼 도와드리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 제대로 한번 주식 투자를 해서 결국 나중에 나도 고기를 낚는 법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개인 번호를 한번 남겨볼까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일 것 같네요. 자, 010 4822 8706. 자, 개인 번호입니다. 스팸 문자 엄청 올 것 같은데 그냥 편히 남겨볼게요. 010 4822 8706입니다. 저에게 H 도움을 좀 원한다라는 뜻으로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로 HLB 바이오 스텝 1대 8의 무상지를 단행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소록스 김복덕 아직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때 1대 14의 무상지를 단행했었죠.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를 하나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AI 신약 기업 아론티어에 50억을 투자했어요. 누가? HLB 그룹이. 그 부분에 HLB 바이오 스텝이 엮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통한 부분에서 HLB 진양곤 햄버거 가게에 투자한다. 왕성한 M&A 활동을 하고 있죠. 돈은 있습니다. 현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보다 일단은 이 부분 알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막 올랐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한 명이라도 시장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명이라도 모르는 정보가 없이 똑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매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다졌을 때 이미 까는 패예요. 그 까는 패를 우리는 읽으면 돼요. 타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 개인 번호예요. 010 4822 8706 H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요 부분은 좀 말씀드리는데 34분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13,000명 구독자 채널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이렇게 영상 몇 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와이프가 만들었습니다. 와이프 잘 만들었나요? 네,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자기야 이렇게 해서 자 그래 한번 해보자. 왜? 주식 투자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또는 환경에 대한 변화 이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
나는 뭐든 종목에 투자하는 활동을 했었다. 차트를 보는 활동을 했었다라는 분한테 자, 이런 투자는 정말 한번 해보시라라는 뜻입니다. 큰 금액 마시고요. 한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이것도 큰 돈이죠. 예, 큰 돈인데 1억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죠. 포트폴리오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무료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이프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요? 자,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합시다. 즉, 바이오 시장의 사이클,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 AI 시장의 사이클, 2차 전지 시장의 사이클. 이런 투자를 해봅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종목도 인공호흡기를 불러일으키고 심장을 멈췄던 심장도 뛰게 만드는 게 바로 시장이고 산업입니다. 제롬 파월의 입에 따라서도 지금 HLB 어떻습니까? 아무런 재료가 없어도 오른다 이겁니다. 자, 저 개인 번호니까요. 와이프 잘 만들었나요? 010-4822-8706입니다. 뭐 좋습니다.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좋고요.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H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6개월 안내는 여러분들도 고기 낚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말 주주 여러분이 아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식 투자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10-4822-8706입니다. 참여 그리고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냥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참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와이프 좀 잘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다라고 해서 좀 댓글 달아주세요. 자, 뭐냐면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이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종목을 이기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산업입니다. 산업.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이기는 건 뭔지 아세요? 시장이에요. 시장은 어떻게 이깁니까? 시장이 논리고 시장이 정답인데 그게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제 올해 56입니다만 얻었던 경험이고 논리고 그리고 해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정답은 없어요. 항상 해답을 쫓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